마지막 날이고요. 지금부터 드렸던 스케치업 루비 네 가지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까 보여드렸던 요 지금 DBS 무브 어쩌고 로테이션 오픈 크로스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지금 까시면은 아마 이런 아이콘이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까신 다음에 한번 스타트를 하세요. 리스타트를. 예, 그러셔야 조금 얘네가 말을 잘 듣습니다. 무조건 루비는 딱 나왔다고 해갖고 다 된 게 아니라 한번 재시동을 하세요. 예, 컴퓨터인지라 사람같이 맘같이 이렇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아이콘이 없어요. 또 하나는 여기 면적 뽑는 거, TOH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면적 뽑는 게 여기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쪽지 같은 노란 쪽지 같은 거 하나 하고 주사위 같은 거 하나 있는 거,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있을 거니까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익스텐션 눌러 보시면은 하나는 요 밑에 텍스처 랜더마이저 이렇게 써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저도 많아 여기 ERODE 이로드 이렇게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아까 울퉁불퉁하게 텍스처에 따라서 튀어나온다라는 그 저거니까 요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랜덤하게 까는 거 그거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우리가 타일을 깔 때 보통 500각이나 600각짜리 타일을 많이 쓰죠. 근데 600각짜리는 이제 뭐 폴리싱 옛날에 이제 수입 타일 같은 경우 그런 거는 뭐 450각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대리석 타일 같이 좀 큼지막하게 나와야 되는 것들은 600각들이 많아요. 뭐 500으로 만드셔도 되고 600으로 만드셔도 되고 일단은 600으로 일단 만들어 볼게요. 600, 600 해갖고 엔터를 치면 600짜리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타일처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일처럼 만들었고요. 여러분들한테 드리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무료 루비니까 나중에 스마트 옵셋이라고 쳐보시면은 멀티 옵셋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요. 멀티 옵셋, 스마트 옵셋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옵셋을 치면은 그 내가 선택한 여러 개를 선택을 해도 내가 선택한 하나 그것만 옵셋이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옵셋이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건 하나하나 다 옵셋을 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하고선 또 복사를 하고 뭐 지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여기 이런 식으로 그 스마트 옵셋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옵셋만 치시면은 무료 버전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루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요즘은 TIG 스마트 옵셋 이렇게 써 있죠. 얘를 누르시면 창이 하나가 떠요. 이건 뭐냐? 얼만큼 띄울 거냐? 그리고 어디로 띄울 거냐?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우리는 여기서 매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양쪽을 합하면은 한 5, 6mm 정도 나와야 매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정도 해서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하나가 떨어졌죠. 여길 기준으로 3mm, 여길 기준으로 3mm. 그 다음에 붙어 있는 거는 고스란히 지우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나오죠. 그리고 전체를 선택을 해서 이것도 역시 저번에 드렸죠. 요거 조인트 푸시풀 얘를 누르셔서 전체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클릭 위로 쭉 올리시면 전체가 다 올라와요. 선택된 게 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타일 두께를 쓰시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1mm에서 2mm 정도를 올리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밑에 바닥을 깔고 그걸 흰색으로 놔야 매지처럼 보이겠죠. 다 뚫려 있는 거니까 지금 사각형들이.
아까 지웠던 그 네모와 네모 사이는 지금 텅텅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한 2mm 정도, 2mm 정도 올리는 걸로 할게요. 쭉 읽으면서 얘가 두께가 있는 타일로 변합니다. 다 올라왔을 거예요. 자, 아까 그냥 평면이었는데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두께가 올라와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해서 그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각형을, 이게 왜 너무 얇아갖고 뒤에가 잡히나 보네. 아니면 그냥 여기다 이렇게 까세요. 이렇게 까시고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따로 그룹 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여기가 매지처럼 보이겠죠. 이거보다 더 저거 하려면 1mm만 만드셔도 돼요. 1mm만 만드시면 매지가 쏙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이건 진짜 모델링이에요. 우리가 보통 타일 깔 때 그냥 텍스처로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불가능할 경우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걸 만드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뭐 중간에 뭐 모양을 넣어갖고서는 뭐 이렇게 깎아갖고 넣어야 되는 거를 이제 보여줘야 된다든지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니까 매지도 이 바닥이 매지 역할을 해주는 거고 위에도 이제 타일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사이트나 뭐 이런 데 가셔서 이제 텍스처 많잖아요. 그런 데 가셔갖고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타일 그 텍스처를 가져오셔갖고 이렇게 넣습니다. 자, 넣었는데 말대로 진짜 그냥 쭈루루루 가 있죠. 근데 원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보자면은 요 하나잖아요. 이걸 딱 넣으면은 이제 600으로 놓을게요. 600으로. 자, 진짜 다 똑같이 돼 있죠. 한 장 한 장 한 장. 그렇죠? 어떤 회사에도 이렇게 한 장만 텍스처를 해서 프린팅을 해갖고선 내보내는 회사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8가지, 12가지, 많은 데는 뭐 6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넣으면은 어떤 건 돌아가 있고 어떤 건 조금 움직여져 있고 어떤 건 뭐 이렇게 좀 더 크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럴 때 이제 그거랑 똑같이 편안하게 하려면은 루비를 써야 되는데 못 쓰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하고 우클릭에 텍스처의 포지션에 뭐 이거를 뭐 이렇게 돌린다든지 이게 돌린다든지 키운다든지 이걸 다 일일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드렸던 텍스처 랜더마이저는 이렇게 선택만 하신 다음에 익스텐션에서 아까 드렸던 텍스처 랜더마이저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좀 뭐가 복잡하죠? 하나하나 잘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거는 포지션, 두 번째 포지션, 세 번째 포지션, 네 번째도 포지션이죠. 이건 뭐냐면은 X축, X축으로 움직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랜덤하게. 어떻게? 100만큼에서부터 0만큼까지. 그러니까 0에서 100까지 움직이는 게 내 멋대로 이제 움직이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더 크게 움직이셔도 상관없죠. 뭐 500씩 움직여라, 막 이렇게. 그러면 500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499도 움직일 수 있고 400도 움직일 수 있고 얘가 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까지? 0까지.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는 거와 500까지. 그 사이에 500까지의 움직임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Y축으로도 뭐 100에서 0까지 또는 500에서 0까지 뭐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은 500에서부터 0까지, 500까지의 그 랜덤한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아니 위 아래 좌우가 지금 성립이 됐죠. Z축을 빼고 위에서 그냥 내려다 봤었을 때, 그다음에 밑에는 스케일. 이제 진짜 그 그림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거를 따지는 거예요. 얘는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1%에서부터 0%까지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1%에서 0%면 100%예요, 거의. 그렇죠? 그냥 0이 제자리, 1%가 그보다 좀 더 커진 거.
막 이걸 110 이렇게 넣으면 진짜 엄청 커져요. 그림이. 그러니까 많이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랜덤 밀러링. 그러니까 X축으로 이렇게 밀러를 할 거냐, Y축으로 밀러를 할 거냐 그 차이 그 얘기예요. 뭐 여기는 굳이 돌아가니까 굳이 필요 없겠죠. 넣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yes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로테이션 맥스 최대 얼마나 돌릴 거냐. 뭐 180도 돌리겠다. 0도가 이제 지금 그대로겠죠. 미니니까. 근데 이것도 역시 움직이는 거와 같이 180까지의 각도를 얘가 랜덤하게 잡아서 넣어주는 겁니다. 뭐 되게 길어서 복잡할 줄 알았는데 그냥 위치와 돌리는 거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지가 멋대로 휘휘휘휘휘 돌아간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부자연스럽다. 그러면 크기를 요 600각짜리 하나를 놓는 게 아니라 요만하게 크게 놓으면 되겠죠. 그럼 요 사이즈를 600이 아니라 1200 이렇게까지 놓으면 진짜 랜덤하게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되게 자연스러워졌죠. 아까하고 틀리게. 이렇게 해서 스케치업에서 쓰시면은 엄청 진짜 타일 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얘가 왜 여기 있지? 음? 하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아까 똑같은 아이를 넣어 봅니다. 이런 식으로 넣고 얘를 면만 선택을 한 다음에 아까 그 이로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누르시면 얼마나 이것도 뭐 굴곡을 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건들지 않고 OK만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휘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크게 그러니까 별로 숫자를 넣지를 않아서 랜덤하게 들어간다 하나 이제 너무 크게 됐죠. 아까 위에는 2를 조금 더 늘리시면은 더 뽀글뽀글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모양이 튀어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찢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거를 뭐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얘를 조금 더 이제 자잘하게 만드는 루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한 번씩 누르시면 되는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던 요 크로스웍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천 재질을 만드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크로스가 어쨌든 천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천으로 만들고 다시 한번 세팅을 해주시면은 여기에는 천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그 메뉴가 있어요. 얘를 누르면은 한번 자잘해졌죠. 두바랗게, 그죠? 아까처럼 빡딱 끊기는 게 아니라 약간 부드러워졌죠. 여기서 한 번 더 똑같이 크로스웍스에서 이렇게 또 한 번 나눠주는 거예요. 더 자잘해지죠. 그러니까 아까보다 더 부드러워졌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어떠한 이거는 집에서 쓸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고경님처럼 어떤 전시 부스라든지 이런 걸 쓰시려고 해서 FRP라든지 이런 걸로 좀 모양을 내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런 걸로 쓰셔도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커다랗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뭐 많이 안 쓰실 것 같으니까 대충 이런 게 있다. 그냥 받았으니까 그냥 까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적 계산하는 그런 건 요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만드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면적을 알 수가 있겠죠. 뭐 화장실이라든지
뭐라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갖고 끄집어내면은, 아니면 위에다 그냥 그 태그로 만드신 다음에 없애고 넣고 해도 돼요.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전체를 싹 선택을 하시고 여기 있는 요 노란 딱지 요거만 눌러주시면 몇의 폰트 사이즈로 할 거냐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지금 요 정도 되는 그 모델링에서는 5 정도면 아주 보기가 좋은 사이즈로 나옵니다. 그래서 5 하고 나머지는 안 건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누르시면은 이렇게, 아 지금 뒤집어졌구나. 씨, 어쩐지 깜짝 놀랐네. 왜 이렇게 됐지? 왜 뒤집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렇게 그 나오죠. 지금 보면은 3.77 스퀘어 미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를 눌러 보시면 위에 3.76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뒤에가 7이기 때문에 반올림해서 77이 나온 거예요. 맞죠? 예, 얘도 마찬가지로 8.27 8.272 이건 이제 버렸죠. 뒷자리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놓으면, 아 어디 방이 몇 평이었더라, 아니면 몇 회배였더라, 이런 거를 이제 두고두고 보실 수가 있는. 그리고 요건 되게 나중에 이제 벽체 계산할 때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벽체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벽지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합해 갖고서는 뭐 알고 싶은데 막 문도 뚫려 있고 막 이러니까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벽체를 만든 다음에 그룹을 하시고 들어가셔서 선택을 다 하신 다음에 아까 주사위 모양 있죠? 얘를 딱 누르시면, 뭐 크기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8까지 올리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나오죠? 스퀘어 미터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다 일일이 벽마다 이런 식으로. 얘는 뭐냐? 요 위에 있는 애 이거. 이 면적이에요. 8.602 써있죠? 예, 8.26, 8.6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 벽에다 이런 거 붙여놓으면 안 지워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선택돼요. 이렇게 선택돼서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 활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는 했고 이제 하나 남았죠. DBS, Move, 뭐 로테이션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 거. 제가 그 물량 뽑을 때 요걸로 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예, 저번 주에 물량 뽑으실 때 이걸로 하셨어요. 그때 보시면 요 뒤에가 이렇게 판판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졌어요. 좀. 요 뒤에가 완전히, 이쪽은 이쪽에서 쓰기 때문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완전히 빈 공간이더라고요. 이쪽에서 보면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데드 에이리어인데 데드 스페이스에 뭐 장이라든지 서랍이라도 넣으면은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어, 여건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기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시키고 지금 문짝이 애니메이션을 움직이는 거고요. 이 손바닥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 얘는 이제 세팅을 하는 건데 이때 세팅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문짝을 누르시면 이렇게 문짝 모양이 아이콘으로 변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해놓은 거는 요거까지 해놨어요. 그리고 요 문들 해놨는데 누르면은 열립니다. 그리고 서랍도 열리죠. 좋죠? 자,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만 보여줄 수 있었죠. 근데 닫힌 모습도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지금 락을 걸어놨네 내가. 그럴 때 지금 원래 되어 있는 아이는 이렇게 그 컴포넌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들어가서
사용을 해야만 얘만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들어가서 사용을 해야만 움직이는데 그게 싫으시면 컴포넌트를 푸셔도 돼요. 그냥 뽀개신다 그 익스플로드 해갖고선 뽀개시면 되는데 뽀개시면 다른 거하고는 전혀 이제 호환이 안 되니까 얘랑 똑같은 문이 분명히 다른 데 있을 거니까 일단 들어가서 하는 걸로 할게요. 들어가서 아까 똑같이 문짝을 누르고 닫으시면 자 여기랑 똑같은 데가 이쪽이 있죠. 그 다음에 안방하고 요 문 똑같은 거예요. 얘도 컴포넌트라서 닫히면 요것도 닫힐 거예요. 딱 닫히죠. 자 닫힌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애니메이션들은 전부 다 초기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씬을 저장을 했으니까 씬을 누르면 얘가 다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열리지를 않습니다. 닫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정해 놓은 그 모양 그대로 고객분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따로 있는 애라서 얘는 설정을 안 했구나 내가. 지금 요거하고 요 지금 화장실 문 두 개만 했나 봐요. 그래서 요걸로 제가 그 튜토리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열고 화장실 문도 열면 얘도 열리겠죠? 열고 열리죠? 그리고 뭐 연동은 아니지만 하여튼 슬라이딩 문도 열 수 있게끔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뭐 나쁘지 않아요. 열린 모습 좀 보여주세요. 얼만큼 공간이 되나 보고 싶어요라고 할 때 알겠습니다. 하고서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 정도 충분하십니다. 하면 안심을 시켜주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뭐 랜덤하게 하진 않겠지만 디테일하게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기하면요 소비자는 엄청 신기해요. 여기는 막 이러면서 자 요거 아직 안 돼 있는 애니까 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룹 상태의 통으로 되어 있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움직여야 되는 물건이 따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가 되어 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이렇게 그룹은 괜찮아요. 이렇게 그룹은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어떠한 틀이 있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될 자체가 그 객체가 있겠죠. 그게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열고 닫고 할 건데 일단 얘를 먼저 닫아 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30도를 쓰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닫아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자 문짝을 선택을 하시면 얘 문짝 안에 이 지금 손잡이도 달려 있기 때문에 손잡이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그 세팅으로 여시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런 창이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슬라이더를 할 거냐, 아니면 힌지로 할 거냐? 그럼 여는 건 당연히 슬라이드예요. 미는 게 슬라이드죠. 열고 닫고 하는 거는 힌지입니다. 힌지는 뭐냐? 우리 보통 그 강화도 같은 데 보면 바닥에 박혀 있는 걸 뭐라 그래요? 힌지라고 하잖아요. 힌지 박스 씹는다. 한 번도 못 보셨어요? 경첩도 힌지라고 그래요. 영어로. 경첩을 다 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열 거냐? 힌지는 이렇게 그 축을 기준으로 열고 닫고 하는 거. 그다음에 슬라이드는 레일을 기준으로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고 닫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힌지로 선택을 해놓고 그다음에 축을 잡아야겠죠. 어디를 기준으로 돌아갈 건지. 그래서 조인트 억시스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지금 셀렉트를 해놓고 어디를 선택하냐? 요 축으로 기준으로 돌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딱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여기 손바닥을 탁 누릅니다. 누르고 얘를 잡고 당기시면 돼요. 열렸죠? 얼만큼 열 것이냐 이렇게 하고 대충 놓은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그 각도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난 80도까지 열겠어. 그럼 80으로 누르시고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요 톱니바퀴로 돌아가면 아까 나와 있던 애가 고스란히 있죠. 이 상태에서 오픈을 누르시고, 그러니까 오픈과 크로스가 돼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크로스 윈도우를 누르시면 완성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 했었던 그 시뮬레이션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누르시기만 하시면은 이렇게 열고 닫고가 돼요. 속도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열고 닫고 하는 속도를. 그래서 요 창에서 선택을 하시면 요게 지금 속도예요. 애니메이션 타임. 얘를 2로 놓으면 천천히 2초 동안 열리겠죠. 천천히. 그래서 2로 놓고 엔터를 치시면 아까와 틀리게 천천히 닫힙니다. 이렇게. 그렇죠?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게 천천히 열리고 닫히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도 마찬가지겠죠? 자, 제가 슬라이드를 창으로 하려고 해봤더니 이게 다 뭉탱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뭉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꼭 그룹을 해서 보존을 하세요. 이렇게 뭉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따로따로 놔두는 게 나중에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뭉치는 거는 어떤 것 때문에 뭉치냐면은 이거 하기 좋아서 그래요. 이거. 근데 제가 이거 하지 말고 뭐 알려드렸어요? 여기 지금 그 스트레치 바이 에이리어라는 루비를 알려드렸죠. 얘만 알면은 굳이 뽀개지 않고 그룹 상태에서도 다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얘 말고도 요 위에 제가 드렸던 그 프레도 스케일에 보면은 요것도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방향이나 양쪽을 한꺼번에 움직이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루비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거를 편집하기 힘들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뭐 개개인이 하는 성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나는 루비 같은 거 필요 없고 다 노가다로 할 거야라고 하시면 뭐 그게 좋은 거고요. 내가 편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슬라이드를 어떤 거로 할 건지 조금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할까요? 다 이걸로 해놔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러면 뭐 하나를 제가 그냥 만들죠. 뭐 만들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똑같지는 않게 하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제 키보드가 좀 마탱이가 가갖고 자꾸 눌려요. 그래서 여러 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좀 이해하시고 뭐지? 두 번이나 그렸나?
자, 유리와 틀을 그룹, 한 번 그룹. 그다음에 똑같은 창이 이쪽에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이즈가 영 그런데 이걸 작게 해야겠는데, 그죠? 자, 이러면은 이제 이거 따로 해야 되고 유리 따로 해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지금 이제 바로 보여드릴게요. 요거 그냥 요거 그룹돼 있는 상태에서 아까 이 스트레치 바이 에이리어 누르신 다음에 일단 들어는 가야겠지. 요거 들어가고 스트레치 바이 에이리어를 누른 다음에 얘는 꼭지점만 잡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꼭지점과 여기 있는 꼭지점만 잡으면은 다 잡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꼭지점이 잡힌 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내가 그냥 보기 이만큼을 가겠다 아니면 치수를 쓰시면 돼요. 치수를 쓰시면 300만 가겠다. 300만 갑니다. 그럼 굳이 뽀개지 않아도 이게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 또 하나를 복사해서 여기다 하면 안 되겠죠? 여기 겹쳐야 되니까, 그죠? 왜 이렇게 겹치니? 이렇게 하고 저쪽으로 두께가 가야 되니까 이동 50mm 이동하고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스트레치 바이 에이리어로 쭉 선택을 한 다음에 요 점이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 가죠?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그냥 단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고요. 두 개 선택을 해갖고 뒤로 55mm만 복사를 하시면 이중창이 되는 겁니다. 이중창 만들기 참 쉽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단창으로만 할게요. 일단은 얘만 움직이는 거를 해볼게요. 아까 똑같이 들어가서 얘만 선택을 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세팅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 이제 힌지가 아니라 얘는 이제 미끌려야 되니까 슬라이더죠. 슬라이더 선택을 하시고 셀렉트는 뭐 가는 방향, 축이나 가는 방향. 슬라이드는 가는 왔다 갔다 하는 그 레일을 잡아야겠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이쪽에 돼 있는 어떤 거든 잡아도 상관없어요. 뭐 뭐든 지금 다 잡히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지금 얘가 나타나졌어요. 그 다음에 손바닥을 눌러서 오픈을 시킵니다. 어디까지? 뭐 적당한 곳까지. 예. 그리고 엔터. 그다음에 다시 셀렉트를 해서 이 그 톱니바퀴를 누른 다음에 다시 선택을 하시면은 요 창이 또 뜰 거예요. 이때 오픈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크로스는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오픈은 이렇게 돼 있을 거다라고 이제 얘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크로스 이제 요 창을 닫는 거예요. 크로스 윈도우로 해서 얘가 닫히는 게 아니라 요 창을 닫겠다. 다 완성됐으니까. 하고 딱 누르시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아까 똑같이 요걸 누르시고 창만 누르시면은 탁 닫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좋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아주 고급진 스케치업을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열리면 D5 렌더에서도 당연히 열리겠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시트도 깔아놨고 좀 방석도 만들어 갖고서 다 깔아놨고요. 다 제가 이것도 낮춰가지고 다 해놓은 거고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다른 거는 뭐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요건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까먹기 전에 한번 해보시는 걸로.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밑에 요거 있어요. 여기 부분 요거를 얘를 야 요 문을 요 문을
멈추기도 까먹었네. 요 문을 요렇게 열게끔 한번 해보세요. 시간은 15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하시면 8시까지 쉬시면 되고요. 하시다가 계시는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뭔가 움직이면 스케치업 배우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잠깐 자리 비울 테니 해보시고 두 분이서 수탁수탁 하시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해주세요. 자, 로비는 이제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조명을 아래에서부터 이제 위 천정을 보면서 했던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거 말고 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각형을 그려요. 그냥 넉넉하게 그리시고 그 안에 들어오게끔 합니다. 그리고 한 1000 정도 위로 띄워요. 띄우고 얘를 내가 원하는 색깔로 칠해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에디트에 들어가서 얘를 반투명으로 놓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위에서 딱 내려볼 수 있게끔 평면도 Alt 1번이에요. 평면도로 놓고 제가 알려드린 거는 F10인데 패러럴 프로젝션 완전 평면으로 보게끔 이렇게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지우기는 할 거니까 일단 다시 하나 씬을 하나 만드세요. 어차피 이 뷰를 쓰지는 않을 겁니다. 조명 뷰 파트 2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다운라이트를 쓰고 할로겐을 쓰겠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등들이 있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긴 하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릴 상황이니까 다운라이트와 할로겐 정도만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는 한 200 정도 되는 원을 만드시고 하나는 한 90mm에서 100mm 사이 반경이 그러면 50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살짝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안 보이니까 안 보여 상관없다. 안 보이니까 일단은 뭐 칠을 해줘도 되고 그냥 안 해주셔도 돼요. 여긴 지금 잘 보이는 것 같으니까 안 할게요. 그런 다음에 얘를 우클릭을 해서 컴포넌트로 만듭니다. 뭐 여기다 이름 쓰시면 돼요. 다운라이트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얘도 마찬가지로 컴포넌트로 저장을 해줍니다. 됐죠? 그리고 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복사를 해서. 자, 이제는 보이죠? 이거는 지금 여기까지는 다 천장에 닿는 가구들. 얘는 책상이니까는 안 닿는 가구들. 보이죠? 이제 눈에. 자, 여기서 이제 원하는 그 사이즈만큼 배치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방등이 있어도 상관없지만 요즘은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거는 원하시는 저걸로 하면 되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 거실 거만 따로 하실 건지 그거는 이제 계획을 자꾸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별도로 나는 따로 놓겠다. 오, 아니네. 여기까지 같이 해도 되겠네. 그러면 여기까지 센터까지 와서 나누기 3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요 라인은 별도로 하고 싶어. 여기서 들어왔었을 때 등이 두 개가 다 보이게 하고 싶어 하면 요 정도, 요 정도 한 1000 정도 되겠네요. 1000 떨궜다. 곱하기 4, 5, 6, 7. 여기까지 오면은 요 하나 지워주시고 얼추 비슷하게 잘 나왔죠? 이건 1000씩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가운데가 조금 불안하다라고 하면 더 넣으셔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할로겐 한 두세 개만 박아주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쪽도 여기는 지금 상부장이니까 여기에 걸려야겠죠. 그쵸?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여기는 여기가 조금 불안하니까 최대한 붙이시고 여기다가 하나를 놓고 나누기 2 하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상부장 걸리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만 오고 나누기 2 하고 얘는 지워 주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물론 지금 디바이드로 하기 때문에 치수가 완전 개판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1000, 900, 1200 뭐 이런 식으로 자잘하게 쪼개신 다음에 웬만하면 획일화를 시키세요. 전체를 다 똑같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구역을 나눠가지고 뭐 1000을 띄었다, 900을 띄었다라고 해야 나중에 업자분들한테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여기는 1000에 1000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나는 지금 900으로 그렸는데 뭐 1000이에요, 1000으로 하세요라고 하면은 나중에 진짜 그 사람들은 멘붕이 와요. 1000으로 띄었더니 구멍이 저쪽 산으로 가 있네. 이게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1000이면 1000, 900이면 900, 뭐 905, 진짜 뭐 좀 그렇지만 950이면 950, 난 이렇게라도 할 거야라고 하면은 그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에이리어를 나눠서 하시면 돼요. 저는 복도 에이리어 따로 나눴고, 그 다음에 주방 에이리어 따로 나눴고, 그 다음에 이쪽 지금 거실 쪽을 따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심심하잖아요. 물론 빛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은 뭐 집이 이렇게 밝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몇 개만 있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건 좀 과한 이미지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도 여기는 지금 붙박이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실 벽에서 라이트는 600 이상 떨어져야 돼요. 600이 제일 좋고요. 그런 걸 기준으로 잡으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나중에. 예, 바깥쪽은 사용 안 하는 거 되니까 베란다니까 하나만 넣으셔도 상관없고 또 나는 여기 자주 이용할 것 같아라고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말씀을 드리셨으면 2개 정도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벽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별도로 놓으셔도 상관없겠죠. 다른 공간이라서. 자, 그리고 바깥쪽은 여기는 보조 싱크대 쪽이니까 싱크대 있는 쪽은 전부 다 보여야 되는 상황이라 따로따로 2개를 놓으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놓으시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놓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원래 방습등이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하나만 넣도록 할게요. 여기는 굳이 얘가 안 들어가고 방수 할로겐 정도 들어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드레스룸이죠. 드레스룸이니까 하나는 조금 원래 하나만 넣어도 되긴 되는데 옷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개 정도 넣어준다. 싹싹 훑어보니까 막혔네. 맞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공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조금 환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조금 이제 좀 튀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공부하는 공간 들어오고 공부하는 공간이고 잠을 자야 되는 공간이죠. 그렇죠? 뭐 여기는 피아노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침실과 공부하는 공간이 따로 지금 뚫려 있기는 하지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별도로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여기서 봤었을 때 막 어긋나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도 위에 천정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먹을 튀기든 뭐를 하든 간에 여기하고는 전혀 뭐 끌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천정이 막히는 순간부터는 별도로의 공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두 개만 하셔도 되고, 좀 그 학습 분위기를 고조시켜야겠다라고 하면 좀 환하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세 개를 넣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여기가 책상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에이리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여기까지 갖다 놓고 나누기 2 하면은 이제 등이 3개 정도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감을 잡으실 수가 있고, 침실은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2개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고, 피아노를 칠 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제가 봤었을 때 이 선반 밑에다가 하나를 달아줘야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 악보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왜냐면은 지금 등이 내 머리 뒤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늘이 질 거란 말이죠. 안 그래도 구석탱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계획을 짤 때 아 여기다 그럼 등을 넣어야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짜는 거죠. 등 계획을 할 때 무조건 어디가 어두워야 될지, 어디가 꼭 밝아야 될지를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립을 시켜 놓으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 그냥 피아노 있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피아노도 어찌 보면은 학습이잖아요. 취미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뭘 보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면 거기 무조건 밝게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공부의 연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쪽은 좀 밝게. 여기도 이제 뭐 별도의 그 학습 라이트를 쓰셔도 상관이 없고, 양쪽으로 뭐 흰색 뭐 그 할로겐 같은 거 한 8와트짜리 그런 거 2개를 이렇게 달아주셔도 상관이 없고 해도 되는데, 요거는 그냥 일단 그렇게 놓는 걸로 보시고, 이 안쪽에는 지금 그냥 창고죠. 뭐 분명히 선반을 이렇게 놓으시거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등이 하나가 필요할 거니까 여기도 등이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제가 천을 띄니까 이런 데 제한 걸리지 않죠. 그게 천을 띈 이유예요. 바닥에서 바로 해버리면 여기 스냅이 다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천을 띈 거고, 띈 다음에 안착을 어떻게 시키는지도 끝까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도 그냥 베란다니까 하나만 있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벌써 얼추 다 끝났죠, 이제. 여기는 여기 하나, 그다음에 욕조에 하나가 비춰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 2개 정도 넣을게요, 욕실에. 그리고 바깥쪽도 센서 등이 하나 있긴 해야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이걸 넣어주고. 자, 얼추 이제 다 됐죠? 이제 할로겐 넣을 차례예요. 할로겐 어디다 넣을까요? 여기는 책 보는 공간이긴 하지만 공부하는 곳은 아니니 분위기를 좀 조성시켜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이쪽도 지금 보면은 책장이죠. 책장도 조금 밝혀주겠다 느낌. 여기서부터 책장이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TV 보는 곳이기 때문에 불을 직접적으로 쏘지는 않을 거고 나중에 천정을 뚫어서 여기다가 간접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간접을 만들 거고, 아까 여기가 좀 심심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색깔을 좀 따뜻한 색깔을 섞어주시면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와 요거 센터에다가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어쨌든 비치고 나면은 거기는 조금 분위기가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누기 3 뭐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시면은 좀 또 다른 이제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는 금방 됐죠 지금. 야,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니? 라고 이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하시. 하여튼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은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얘를 왜 컴포넌트로 만들었을까? 자, 이제 여기다가 대고 조명을 그릴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가서 그리는 게 아니라 밖에다 그릴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그거를 좀 가져올게요. 좀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니까.
자, 6인치 다운라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고, 예, 이렇게 센터에 요쪽 지금 90도 요 센터에다가 맞추시면 돼요. 근데 그냥 가면 안 되죠? 이때 잡는 걸 뭐라고 했죠? 그렇죠. 방향키로 잡은 다음에 요 코너에다 맞추면 딱 센터에 안 맞네. 아이 참 민망하게. 이렇게 센터에 맞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할로겐이니까 할로겐 만든 걸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갖다 대고, 얘도 요 코너에 잡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데 방향만 잡아주고 요 코너에다 딱 잡으면 돼요. 제가 원을 그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사이드 수를 반. 사이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원을 그리시면은 24 사이드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더 부드럽게 만들고 싶을 때는 몇을 쓰라고 했어요? 예? 그렇죠. 24의 배수, 12. 뭐 떨굴 때도 마찬가지. 그래야 이 4 방향이 다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바깥에다 그린 거죠, 지금. 얘를 진짜 많이 쓴다 말씀드렸어요. 컨트롤 X로 띄어내고, 그쵸. 어디로? 여기 들어가서 얘가 선택되는 거 보고 컨트롤 시프트 V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나머지 애들이 위치한데 그대로 다 붙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떼다가 여기 들어가서 컨트롤 시프트 V 됐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애는 이제 필요 없죠. 선택을 해서 지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까 그러니까 200이 아니라 300으로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네, 나중에 어차피 지울 거라. 자, 이렇게 딱 비치가 잘 됐죠. 그렇죠.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근데 움직일 때 얘가 두께가 있다가 보니까 이게 이렇게 붙으면 다행인데 이런 데가 선택이 돼 갖고 위로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서 나중에 그게 정리하기가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면으로 한 거예요. 예. 사실 멀리서 이 두께를 잡기에는 되게 힘들죠. 그렇죠? 평면으로 하면 당연히 한 점밖에 없기 때문에 막 움직여도 상관이 없는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필요 없죠. 다 씨를 뿌려놓고서 이제 늙어서 죽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이셨나요? 어. 아, 요거 처음에 만들었던 거. 요거. 얘는 벌써 씨를 다 뿌렸기 때문에 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죽으셔도 됩니다. 해서 없앴어요. 자, 이제 옆으로 놓고 뭐니? 아, 할로겐들. 아, 이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좋게 보여줄라 했는데. 자, 이제 얘를 전체를 다 선택을 하고요. 그룹을 한번 만듭니다. 그리고 얘를 어디에다? 요 코너에다 붙이면 되겠죠. 예. 엑스레이 모드로 해서 요 코너에다 탁 갖다 붙이면은 요 지금 라인에 고스란히 붙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넌 다 됐으니까 가라 하는 애가 여기 또 남아 있는 거예요. 넌 죽어도 돼. 자, 이렇게 되면은 천정만 덮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바로 여러분들 요 밑에 보시면은 조명이 있을 거예요. 조명, 그다음에 천정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 안쪽 들어가셔서 여기서부터 커튼 정도는 안 걸릴 정도로 해서 뭐 요거를 요 라인에 이렇게 맞추셔도 상관이 없고 맞출까요 그냥? 여기다 맞출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접등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요거는 뭘까요? 요거 요 D5 브랜드 조명이에요. 그래서 요 이제 스케치업으로 브리핑을 하실 때는 눈가를 닦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스케치업으로 하시면 되고 사실 이 조명까지 넣었으면은 D5 브랜드로 보여주는 게 맞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그 저거 뷰가 없을 거예요. 거실 뷰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거실 뷰를 하나를 잡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를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뒤로 돌아 할 때 뭘로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막 들어가니까 그렇죠. 워킹으로 뒤로 이렇게 돌면은 제자리에서 돌죠. 이렇게 해서 얘도 뒤로 문워크 쭉 뒤로 빼 이렇게 해서 주방도 살짝 보이게끔. 그다음에 높이는 눈높이는 한 1400 정도, 1300 정도, 좀 위로 넘어 올라갔죠. 1300 정도 할게요. 이 정도 해서 다시 하나 씬을 만드시면은 이제 주방 씬, 그다음에 그 거실 뷰 씬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요거 지금 세팅 일단 먼저 해보시고 다 하셨나요? 제가 얘기하면서 안 하셨죠? 예, 뷰 잡아보세요. 주방 뷰 하나, 거실 뷰 하나 원하시는 대로. 어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파트 2 조명이 그 퍼포먼트하고 이런 것만 잘 이해가 되신다면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어떤 게 편하세요? 버튼 뷰하고 딱 봤었을 때 탑뷰에서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긴 해요. 컴포넌트로 만드는 게요. 네네. 근데 펑 뚫려 있는 데는 버튼 뷰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파트 1, 파트 2를 다 알려드려요. 이걸 어떻게 배우시겠어요? 노하우 없으신 분들은 맨날 조명 넣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죠. 이게 힘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하기가 싫어져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드리는 거니까. 네. 예. 예. 안 받으셨나요? 아, 그때 안 오셨구나. 아, 여자분들 두 분만 오셨지, 그때. 아, 카톡이 아직 남아 있으려나? 혹시 카톡에 올라갔던 건 다 받으셨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찾아보실 때 어떤 걸 찾아보시냐면은 델리트 코플래너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예, 델리트 코플래너. 이거를 까세요. 까시고 그다음에 요 픽스 잇 101이라는 것도 까세요. 두 개가 있습니다. 아, 못 받으셨구나. 그러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뭐, 어차피 다 공개된 건데.
요거 받으시고 했는데 왜 안 가니? 어? 아, 이걸로는 안 가는구나. 제가 압축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이거 받으셔가지고 두 개를 다 까세요. 까시고, 정말 편리하게 쓰시려면은 1 옆에 물결표가 있을 겁니다. 키보드 1 옆에 좌측에, 그죠? 물결표 있죠? 그거를 딜리트 코플래너 이거를 물결표로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픽스잇 101을 알트 물결표로 잡아 놓으세요. 둘 다 정리하는 그 룹이기 때문에 한 곳에 몰아넣으시면 좋습니다. 단축키 하시는 건 아시죠? 예? 아, 예, 예. 예, 물어본 거예요. 또 이렇게 뜨끔하시기는. 네, 다 까시고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딜리트 코플래너하고 픽스잇 101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딜리트 코플래너는 그냥 그 뭐라 그럴까 평면에서 뭔가 겹쳐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시고 물결표만 한번 누르시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는 도면 그리거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편하겠죠. 근데 이제 그 픽스잇 102는 아까와 똑같은 버전이기는 한데 이제 그 3D 버전이라 보시면 돼요. 픽스잇 102는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고 치면은 픽스잇 101을 눌러버리면 잘 되네. 원래 이게 다 뭉쳐요 한꺼번에 뭉치는데 딜리트 코플레이너는 그게 이거 왜 반대로 되냐? 이러면 내가 또 엉뚱한 사람이 되는데 더 많아야 되려나? 픽스 101이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게 그래서 그런가? 어허, 참 골치 아프네 이러면. 여튼 픽셀 101은 2D에서도 가능하고 3D에서도 가능한데 좀 왕창 정리를 많이 하는 좀 과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요런 부분들이 다 사라져요. 요것도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제가 조금 예시를 잘못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약간 덜 하기 위해서 델리트 코플래너를 쓰는 거고 픽셀 101을 쓰면은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뚫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제일 안 좋은 저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게 없었을 때로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가 비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델리트 이렇게 픽셀 101을 치면 이렇게 뭉친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 비어 있죠. 델리트 코플래너를 쓰면은 여기만 이렇게 살아나는 과하지 않게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에서는 그냥 델리트 코플래너를 쓰세요. 쓰시고 내가
어느 정도 그 원하는 지금 이 정리가 아니다 싶을 때 이제 픽스 101을 쓰시면 되고, 어, 얘 같은 경우는 픽스 101은 원래 진정으로 쓰는 게 이제 이렇게 3D 때 이런 거 남잖아요, 막. 근데 델리트 플래너도 물론 이게 되기는 돼요. 되는데 이 속에 있는 애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금 보면은 막 이런 것까지 막 다 지워버리잖아요. 예, 그런 게 아니라 픽스 101은 아주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뭐를 지웠고까지 다 리포트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픽스 10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없잖아요. 없는 것도 알아서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솔리드 모델을 만들어줘요. 아무리 복잡한 것도. 물론 불가능한 것들도 있어요. 얘가 뭐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웬만한 99%는 다 잡아줍니다. 뭐 뚫려 있다든지 속에 뭐 점이라도 하나 박혀 있다든지 뭐 선이라도 하나 날아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잡아주기 때문에 픽스 101은 하여튼 만들고 나면은 무조건 솔리드가 아니네. 그쵸? 아닐 수밖에 없지. 지금 여기 라인이 숨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만들면 무조건 만들었는데 솔리드 그룹이 되죠. 정리를 하니까 아까 그룹이었었는데 뭔가 숨어 있었나 봐요. 하여튼 이렇게 솔리드 그룹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솔리드 그룹을 두 개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복잡한 걸 두 개를 만들었는데 겹칠 수가 있겠죠. 안 되잖아요. 얘는 또? 얘 왜 안 될까? 아, 얘가 그룹이 아니구나. 이게 뭐지? 뭐가 있는 거야, 여기? 둘 다 솔리드 그룹이죠. 이때 이렇게 뭉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니까. 요거를 쓰시려면 무조건 그 모델링이 솔리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준다. 정리를 해준다. 픽스 101이. 그리고 평면상에서 이렇게 지우는 것들은 아까 델리트 코플래너를 쓰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많이 쓰여요.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스케치업은 정리가 우선이거든요. 물론 퍼지도 많이 보시겠지만 퍼지는 뭐 원래 있던 거를 없애갖고서는 좀 정리를 해주는 거고 이거는 진짜 그 모델링에서 필요한 정리이기 때문에 델리트 코플래너 뭐 그런 거 외우지 마시고 물결표만 외우세요. 물결표, 알뜰 물결표. 그렇게 아주 누르기도 편합니다. 왼쪽 손가락만 쭉 욕만 한번 하면 돼요. 가운데 손가락만. 자, 그러면 다 됐으니 우리는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디로? D5 렌더로. 제가 스케치업 파트도 아닌데 자꾸 스케치업을 하는 이유는 아시죠? 예, D5 렌더보다 스케치업이 더 중요합니다. 자, 벌써 다 넣어놨기 때문에 건들 게 거의 없어요 이제. 그냥 색깔만 촉촉촉촉촉 넣어주면 됩니다. 문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색깔이 재질이 디폴트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이렇게 디폴트가 있는지. 디폴트가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아니고 나중에 고쳐도 상관은 없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막 디폴트가 막 우후죽순으로 있다. 이거 지금 샷이 전부 다 디폴트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은 얘를 칠하는 순간 나머지 디폴트 있는 애들도 다 칠해져요. 그러니까 디폴트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런 샤시 같은 경우는 디폴트가 있으면 되게 골치 아파져요. 왜냐하면은 유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내가 까먹고서는 막 디폴트 만들어 놓은 게 분명 존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디폴트는 웬만치 지금 제가 디폴트는 건들지는 않을게요. 어디까지 디폴트인지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서 이따가 해보고 색깔이 이상하면 와갖고 칠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5 렌더를 가보시면 벌써 다 완성이 됐죠. 어느 정도. 자, 이제는 우리는 해야 되는 순서를 여러 번 열어봤으니까 제가 뭐 기초적인 거는 웬만치 다 뛰어넘을게요. 그리고 해야 되는 세팅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D5 렌더를 열자마자 이제는 우리는 조명을 넣어놨으니 어둡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위에 가운데 보면은 이펙트라고 있을 겁니다. 이펙트에 들어가셔서 오토를 끄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토를 끄세요. 오토를 끄면 갑자기 확 밝아졌죠. 왜 밝아졌을까요? 조명이 겁나게 많아서 조명이 겁나 많아서 아까 오토가 약간 어둡게 잡아준 거예요. 이 오토가 밝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둡게도 해줘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조명을 다 줄여야겠죠. 이따가 그죠? 일단 오토를 끄시고 익스포저 밝기를 마이너스 0.2 정도로 내려줍니다. 이게 기본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명을 바꾸기 싫다. 그러면은 이거를 마이너스 0.3, 0.4까지 내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조명 안 바꿔도 상관없죠. 대신에 바깥이 뭐라 그럴까, 햇빛이 햇빛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적절한 그런 양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와 보면 바깥에도 낮 같질 않죠. 약간 어두운 저거 같죠. 그래서 0.2 밑으로 내리시면은 조금 힘듭니다. 이렇게 좀 밝아야죠. 바깥에는. 그죠? 그래서 0.2 정도로 해놓고 마이너스 0.1 정도 해놓고 조명을 바꾸시는 게 나아요. 자, 조명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할로겐 따로 3인치짜리 할로겐 따로 6인치짜리 다운라이트 따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를 열어보시면 좌측에 그 오브젝트를 열어보시면은 스케치업의 밑에 그룹이라 써 있지는 않고 스포트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스포트 하나, 스포트 샵 1 하나 이렇게 두 개 있죠. 요거 첫 번째 스포트가 다운라이트, 두 번째 스포트가 할로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포트만 선택을 하시면은 전체가 다 선택이 되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인텐시티를 값을 쭉 줄여주시면 됩니다. 보통 LED가 8W 정도라고 하면 곱하기 3, 뭐 이 정도. 그럼 3, 8에 24, 뭐 24 정도 되겠죠. 24로 놓고 이걸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다 개인적으로 취향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꼭 24라고 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LED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기존에 쓰던 뭐 3파장이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 그 필라멘트 전구 참 오래됐는데 그런 전구들하고는 확실하게 틀리죠. 왜냐면은 와트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옛날 뭐 예를 들어서 뭐 8와트짜리다, 뭐 5와트짜리다 해도 옛날에 뭐 11와트, 15와트 이런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밝기가 잘 나와서 LED가. 그래서 LED가 8와트라고 그래갖고 여기다 8을 쓰시면 안 돼요. 곱하기 3이나 곱하기 4 정도에 되는 그 정도 되는 그 인텐시티를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24 말고 30 정도로 유지를 할게요. 그리고 뒤에 스포트라이트는 어쨌든 이거는 그 국부등이잖아요. 어디를 좀 국지적으로 이렇게 밝혀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100에서 150, 100 정도로 떨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할로겐은 노란 게 제맛이죠. 노랗게 놓고요. 여기 온도 색 온도를 보시면은 3000 정도 놓으시면은 얼추 3000에서 3200, 300 사이 놓으시면은 주백색보다는 조금 더 노랗게 나오겠네. 예, 그 정도 나올 거예요. 한 4000 놔야겠다. 4000. 주백색이 몇 K죠? 찾아보면 되죠. 모르면 찾아봐라. 뭐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저희 바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바닥이 없는데 저희. 아, 바닥이요. 네. 자, 바닥이 없으신 분들은 벽체를 더블 클릭하시고 U를 누르세요. 언하이드. 더블 클릭하고 있고요. 예. 편집 상태로 들어가고 U를 누르세요. 언하이드. 없으시면 우클릭하시면 언하이드가 나올 거예요. 하이드가 아니라 하이드가 아니라 언하이드라고 나올 겁니다. 나오시나요? 자,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숨겨놨어요. 이렇게 돼 있으시죠 지금 바닥이 없으시고 벽체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우클릭을 하시면 언하이드가 없냐 왜 여기? 아하 찾았다. 아, 언하이드가 없으시면 여기 예, 원래 언하이드 올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에디트해 보시면은 언하이드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올을 누르세요. 저는 U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U인데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그걸로. 그렇죠? 예.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싹 나옵니다. 자,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되게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안 잡히세요. 이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그걸 보여드릴게요. 스케치업이 더 중요하니까. 여기서 막혀버리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바닥이 없는데 조졌는데 다시 그려요. 원래 있는데 다시 그려요. 자, 이렇게 만들었죠. 모양을. 선택을 한 만큼 우클릭을 해서 하이드를 시키면 숨겨져요. 근데 선은 사실 숨겨도 얘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냥 선만 숨겨지는 거지. 면은 숨겨집니다. 자, 하이드. 저는 하이드를 H로 놨어요. 그래서 H를 눌러요. 이렇게 없애요. 그 다음에 U는 아까 unhide all 요걸 쓰거든요. U를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얘를 그룹을 했었을 때가 문제예요. 자, 그룹을 한 다음에 편집 상태로 들어가서 얘를 하이드를 시키겠죠.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딴 일을 막 해요. 몰라요. 까먹는 거예요. 비었는데 여기다 다시 그려요. 이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언하이드를 아무리 눌러봐야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 쉴드가 쳐져 있는 밖에서 아무리 고함을 쳐봐야 들리지 않듯이 야! 다시 나타나! 해봐야 안 들려요. 완벽 방음이라. 그래서 요 유리창을 깨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야 나타나 이러면은 나타납니다. 예,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러는 경우가 아주 부지기수일 거예요. 거의 초보에서 중급까지도 그걸 헤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더 확장 버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갔죠? 또 그룹을 합니다. 또 들어가요. 여기서 하이드를 시키고 나와버렸어. 이거 내가 그룹을 했었지? 하고 들어가갖고 언하이드를 했는데 안 나타나. 이야! 다시 만들어야죠. 이러면 될까요? 안 되죠. 여기도 한 번 실드를 치고 안에 또 친 거예요. 이중으로 친 거예요. 이중 방어막. 그러니까 또 들어가야겠죠. 또 들어가서 머리 뒤밀고 야 나타나 해야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전 2번 들어간 거예요. 나올 때는 한 번에 나왔지만 한 번 실드 깨고 들어가고 또 한 번 안에 그룹이 돼 있어서 또 한 번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도 언하이드 안 되고 이건 나와서도 언하이드 안 되고
그럼 이거를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면이 돼 있으면요. 기즈모라고 해갖고 얘는 어떠한 그 그물 모양의 그 모양이 생깁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뷰에 하이드 지오메트리 이렇게 써 있죠. 예, 지오메트리가 있고 하이드 오브젝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여기서 F5를 누르면 이렇게 그물 모양이 나와요. 얘는 지금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짓을 해서 하이드를 시켜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얘 그물을 겁나게 더블 클릭하세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돼요. 찾을 수 있죠.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그 히든 지오메트리와 히든 이 오브젝트를 모르시는 분하고 아시는 분이 이 모델링 하는 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왜냐하면은 지오메트리를 만드는 거 자체가 자 이렇게 원래 만들어지죠. 근데 우리는 트리플 클릭을 해야만이 이 선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만 아까 그 한 줄만 색깔을 칠하고 싶을 때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들어간 다음에 여기 선택을 해도 얘가 선택이 안 돼요. 그쵸? 이 한 줄만 이 스트라이프처럼 하고 싶은데 여기다가 스트라이프를 넣고 싶은데 색을 이렇게 칠하면은 요 한 줄만 칠하고 싶은데 다 칠해지잖아요. 그럼 들어가갖고 여기만 딱 선택을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은 선택하는 순간 이 하이드 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럼 저는 아까 히든 지오메트리를 F5로 놨어요. F5를 누르면 이 히든 지오메트리 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면 여기만 선택이 돼요. 이렇게 따로 만드실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끄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그물이 보였던 거는요. F6번이에요. 또는 이렇게 이 자체를 없앴었을 때 F6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없어진 오브젝트는 무조건 보여줘요. F6은. 아까 뭐라고 써 있었죠? 그거는 히든 오브젝트. 오브젝트는 물체니까. 오브젝트, 숨겨진 오브젝트를 보여줄 거냐, 숨겨진 선을 보여줄 거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F5번과 F6번으로 지정을 해 놓으시면은 껐다 켰다, 이건 토글이기 때문에 껐다 켰다 하시면서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근데 아까 그 지오메트리, 히든 지오메트리를 함부로 쓰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자, 뭔가 좀 컴퓨터가 힘들어 보이죠? 왜 그럴까요? 그쵸. 지오메트리가 선을 보여주는 거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보여서 그래요. 스케치업이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점점 다 보이면 보일수록 선이 많이 보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F5로 딱 끄는 순간 얘는 이제 자유죠. 그래서 F5번은 정말 절제정신병의 위기가 아니면 쓰지 마시라. 특히나 모델링을 많이 해놓고 해놓으시면 참 힘들어집니다. 심지어는 스플릿 버그가 날 수도 있어요. 뻥 하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해하셨나요? 찾아가는 방법, 그 하이드 시켜서 그걸 왜 안 나타나는 건지. 지금 바닥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바닥을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바닥을 나타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바닥이 다 나타나셨나요? 네. 자, 네. 허여멀건하게 나와요? 어,
옛날 버전이세요? 새로 버전 하셨어요? 잠깐만요. 아니, 이거를 그 라이브 싱크를 끄셨다가 다시 눌러보세요. 그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라이브 싱크가 안 걸리는 경우가. 특히 이제 씬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제가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펙트로 가서 오토로 끄시라. 껐죠? 네, 끄셨죠? 그 다음에 익스포저를 마이너스 0.2. 모니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예요. 모니터마다 차이가 있어서 이게 또 지금은 흐릿하게 보이는데 뭐 LG 모니터나 뭐 다른 모니터를 보면 또 잘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 예전에 되게 힘들었던 게 나는 분명 엄청 이쁘게 잘 해놓았고 렌더링까지 해갖고서는 딱 JPG나 PNG로 딱 뽑아놨는데 출력서 해갖고선 출력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죠 진짜. 이게 모니터가 너무 뭐 밝기라든지 보통 그 컬러 컬러브레이션을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모니터도 일단 비싸야 되고 컬러브레이션 하는 가격도 장난 아니에요. 몇 백씩 했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오는 색감이나 밝기를 맞춰주는 또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요즘 뭐 컬러브레이션 하는 뭐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일단 모니터가 좋아야 돼요. 그 컬러브레이션을 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요즘 모니터들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대충. 그리고 지금 MSI신 거예요? 그 지금 그거 300Hz 나오지 않나요? 이 지금 모니터 좌측 아래 보시면 300이라 써 있지 않나요? 딱지가? 뭐 딱지가 이렇게 안 붙어 있어요? 헤르즈 안 나왔어요? 블레이징 패스트 뭐 이래갖고 그래요? 제 거만 했나? 하여튼 그 요즘 뭐 60Hz 하면 60 그 주사율이 6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되게 부드럽게 보이는데 뭐 144도 있고 이거는 지금 30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되게 부드럽게 보인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60Hz짜리 이 모니터로 보고 막 하다가 갑자기 요 노트북만 켜놓고서는 막 해보면은 엄청 부드러워서 장난 없어요 진짜. 그렇죠. 왜냐면은 잔상이 없어지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은 동영상 찍으시는 그 모드가 있을 거예요. 뭐 비율 4대3, 뭐 16대9 이런 거 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 FPS 해갖고 30, 뭐 60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동영상을 찍을 때 뭐 4K 60으로 찍는다. 그러면은 파일 하나가 용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30번만 찍으면 될 거를 60번을 찍거든요. 그럼 60번을 찍으면은 우리가 보통 그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영화는 24점 뭐 이런 식으로 찍거든요. 그러니까 다다다다다다 넘어가는 우리가 책에다 옛날에 그런 장난 많이 쳤잖아요. 졸라맨 그려갖고서는 책마다 쫙 돌리는 거. 그게 엄청 빨리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장, 두 장, 세 장을 쓰면 되는 거를 뭐 여섯 장, 아홉 장을 써버리는 거니까 더 눈에서는 그거를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넘어가는 것조차도 24프레임이면은 어느 정도 사람이 움직인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 그 위에 거를 봐버리면 얘가 이제 덕덕덕덕덕덕 하면서 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세요. 30짜리로 해갖고 주변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 60짜리로 해갖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시면 확실히 60프레임으로 왜 하는지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끔 느끼시는 게 요즘 UHD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위에 UHD라고 써 있는 그 화면을 지금 구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꾸 구라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 근데 그게 왜 거짓이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그 마트나 이런 데 가셔서는 가전제품 코너 가보셨죠? 거기 TV 돌리는 거 보셨어요? 엄청 부드러우면서 막 쨍 하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걔네가 프레임이 무조건 6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갑자기 호강하는 거예요. 아 하면서. 사실 내 TV도 UHD 그 저걸 돌리면은 그렇게 나오는데 UHD 기능만 있지 방송국에서 틀어주질 않는 거예요. 어. 그래서 가끔 가다가 IPTV 쪽으로 가셔서 드라마를 보면은 내가 전에 봤던 드라마인데 또 보는 거야. 근데 왜 화질이 왜 저러지? 엄청 좋은데 막 이렇게 나오는 걸 느끼실 때가 가끔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진정한 UHD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질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프레임까지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은 동영상 찍을 때는 참 중요하다. 대신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하지만 하드웨어가 좋아졌다. 점점 이제 서로 가위바위보로 하는 거죠. 여튼 뭐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 이게 밝아지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지금 등이 처음에 240 인텐시티였었어요. 그거를 줄여주세요. 다운라이트 지금 여기 보시면은 스포트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얘가 선택이 되죠, 전체가. 그때 오른쪽에 인텐시티 값을 30까지 다운 시켜 주세요. 그럼 아까 그 하얀 게 더 어두워질 겁니다. 진짜 조명이니까. 조명을 약하게 쏘면 당연히 어두워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돼요. 이게 너무 어둡다? 좀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스포트 샵 1 이게 이제 할로겐인데 할로겐도 이제 뭐 적당히 여기 비추는 거 보시면서 리얼타임이 좋은 게 그거잖아요. 비추면서 내가 진짜 렌더링 하는 거를 보는 어,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리얼타임이 좋은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할로겐도 됐고 다 됐는데 빛이 나오긴 하나 이게 불이 켜진 것처럼 안 보이죠. 그래서 뭘 해야겠어요? 자체 발광을 해야겠죠. 그러면 I를 눌러서 I가 뭐라고요? 그렇죠. 스포이드 모양 매트리얼 피커 여기 있는 거 요겁니다. 네, 요거를 I를 누르면 요게 딱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바깥쪽 테두리 말고 요 면 발광을 해야 되니까 요 면을 딱 선택을 하시고 그럼 쭉 이제 오른쪽에 다운라이트 전구라고 저는 이름을 지어놨어요. 잘 선택이 안 되죠. 되나요? 나 왜 선택을 하니까 자꾸 멈추냐? 지금 녹화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프로그램을 여러 개 돌려서 그런가? 저는 껐다가 다시 킬게요. 조금. 좀 해놓자요. 자, 다시.
이펙트에 들어가니까 지금 아까 초창기거든요. 오토를 딱 끄는 순간 이렇게 아까 똑같죠? 예, 이렇게 밝게 됩니다. 밝게 되는데 거기에 익스포저 밝기를 0. 마이너스 0.2 내려주고 그다음에 요거 다운라이트 값을 235로 지금 돼 있잖아요. 이걸 30으로 줄여주는 겁니다. 전체가 다 선택되네. 30까지 줄여주고 스포트라이트는 한 100 정도 밝아야 되니까 여기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는 나중에 여기서 선택을 하면 되니까 디스플레이에서 나 왜 선택이 자꾸 안 되지?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업데이트를 싱크를 안 하겠습니다. 자꾸 이것 때문에 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갖고. 맞네, 부하가 걸린 게. 자, 인스펙터에 보시면 요 면을 선택을 했고 자체 발광 뭘로 한다고요? 말해보세요.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디? 예? 그쵸. 이미시브를 선택을 딱 해주시면 이렇게 불이 씩 들어옵니다. 원래는 0이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하면서 5가 딱 기본값이 딱 가더라고요. 좀 약한 것 같으면은 뭐 한 10, 15 막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 바운더리 바깥쪽으로 약간 플레어 현상까지 더 내오고 싶으시면은 더 많이 내셔도 돼요. 이게 뭐 확실하게 여기를 막 다 밝혀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올리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위에 올라갔었을 때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1 정도는 놓고, 자, 여기도 선택을 한 다음에 이야, 이거 뭐네? 좀 선택이 안 되네. 환장. 선장이 까맣고 네. 다운라이트는 가운데다 빛이 안 들어오고 겉에 테두리만 빛이 나오는데 조명 세팅 값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테두리가 나왔다고요? 예, 테두리가 선택이 돼서 그럴 거예요. 테두리가 선택됐고 지수님도 그렇게 돼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건 선택을 면을 안 하고 뒤에 있는 아, 테두리가 뒷면에도 있으니까 선택이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골치 아프면 안 되는데. 자, 인스펙터 여기도 이미시브를 올려주고 인텐시티 값을 쭉 많이, 그 다음에 컬러를 노랗게 2400에서 2800 사이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여기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렌더링 하면 나올 거예요. 지금 있는 중이니까. 자, 그리고 바닥을 한번 해봅시다. 바닥에 선택을 하시고 어셋 어셋 누르셨죠? 그다음에 지금 혹시 버벅거려요, 다들? 괜찮아요? 제, 제 거만 그러나요? 제게 지금 녹화를 같이 켜놓고 있어갖고 조금 힘들어 건가? 아, 전에도 그랬는데 메모리를 올려도 안 되네. 여튼 계속 해야죠. 자, 바닥 우드 플로링에 아이 쉐입드 해갖고 요거를 제일 조금 무난한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시면 요 정도 좀 브라운 쪽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밝은 거 오크, 라이트 오크나 이런 거 쓰셔도 돼요. 그래서 가져와서 클릭 되죠. 자, 근데 방향이 사실 입구가 이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맞기는 해요. 그죠? 들어오는 방향으로 맞는 게 나오는 게 맞기는 한데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만큼 하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애매합니다 이게, 그죠? 방향성이 복도를 기준으로 잡을 건지 아니면은 창을 기준으로 잡을 건지. 근데 기존에 있었던 게 이제 창으로 기준으로 잡으셨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돌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90도로 돌리시던지 아니면 트리플래너를 누르시면 이건 아니구나. 90도로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딱 돌아가죠. 얘는 약간 무광성이니까 좀 보기 좋게 저는 좀 유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러프니스가 뭐라 그랬죠? 그쵸. 거칠기. 거칠기를 자 줄여주니까 반짝반짝하죠. 예. 지금 얘가 조금 힘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껐다 킬게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10분만 쉬시고 하시는 걸로 하시죠.